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활화산처럼 폭발했고, 특히 부산 해운대 광안리는 바다를 품은 강남이라는 수식어로 매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직장인 부부 김태훈, 박소영 씨도 서울 전셋집 월세 130만 원을 내며 언젠가 내 집을 갖길 꿈꾸던 차에 서울 전세 10억이면 부산 오션뷰를 살 수 있다는 카페 글에 가슴이 뛰었다. 주말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매물 투어를 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며 해운대는 절대 안 떨어진다, 2배 뛴다는 전문가들의 흥분된 톤에 점점 확신을 얻었다. 2021년 7월 24일 두 사람은 수영구 광안리 D단지 32평형 아파트 매매가 8억 6천만 원에 계약했다. 전세 4억 7천을 끼고 적금 1억 해지, 주식담보대출 1억, 신용 및 마통 1억 9천으로 실투입 3억 9천을 마쳤다. 중개사는 2년 뒤 10억 돌파, 전세 6억을 장담했고, 해변 카페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던 부부는 우리도 곧 자산가라고 웃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는 0.5%에서 3.25%로 급등했고,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65% 증발했다. 변동이자는 월 82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치솟았고, 2023년 전세 시세가 4억 7천에서 3억 4천으로 급락하면서 만기 세입자에게 돌려줄 1억 3천을 구하느라 부부는 이금융권, 중금리 대출, 카드론, CEC 대부까지 총동원의 월 이자 358만 원을 감당해야 했다. 2024년에도 금리는 내려오지 않았고, 아파트 시세는 6억 초반으로 주저앉아 장부상 손실 2억 4천, 누적 이자 7천만 원을 넘겼다. 시장 전체도 빙하기였다. 부산부동산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해운대 LCT 84A형은 고점 22억에서 13억, 40.9%, 수영 두산 W 제니스 84B형은 19억에서 14억, 26.3%, 쌍용 예가 디오션 84C형은 16억에서 9억 5천, 40.6%, 동래 럭키 재건축 132형은 16억에서 10억 5천, 34.4%. 부산 미분양은 4,565가구로 전월 대비 7.1%, 완공 후 미분양 2,261가구는 2달 연속 2,000가구 상태다. 강서 에코델타 에이테라 청약 경쟁률 0.36대1, 남구 오션시티 W 제니스 분양권은 분양가 5.9억 대비 1천, 북구 부암 서희스타일스는 마피 3,400만 원까지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는 2021년 8월 2.62%, 2025년 5월 4.11%로 1.49%p 상승했고, 월 상환액은 1억 원, 대출 기준 38만 원 증가했다. 전세가율은 해운대구 2021년 73%, 2025년 57%로 급감, 역전세 리스크가 확산되었다. 부산연구개발원 2024년에서 2027년 입주물량 보고서는 수요 정체 속 2020년에서 2023년 누적 분양으로 신축 공급 과잉이 2026년까지 시장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A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모 교수는 해운대 마린시티처럼 범용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기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며, 실거주 수요가 두터운 남구 대연, 연제 거제, 부산진 양정 등 교통, 직주 근접 입지와 대조적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비 이모씨 부동산팀장은 해운대 프리미엄 신화는 10년 전 관광, 재개발 모멘텀과 저금리의 합작품이었지만, 최근 인구 순유출 서비스 일자리 정체로 펀더멘털이 약화됐다며, 실수요는 바다 뷰보다 생활권 편의와 학군을 우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한국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한모 씨는 KB 시세국 토실거래 미분양 DB를 월 단위로 꾸준히 체크하지 않고 온라인 카페 영끌 후기에 의존한 투자자는 급변동성을 막지 못한다며, 지방 원정 투자는 교통비, 관리비, 공실 리스크를 총 비용화해 현금 흐름 계산서를 작성해야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갭 투자 전략은 전세가율 70% 이상, 금리 2% 미만 시대에나 먹히는 역사적 산물이라며, 202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핵심은 자기자본 방어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박소영 부부의 사례는 5가지 교훈을 남긴다. 첫째, 전세 레버리지 시대 종료.
전세가율 하락기에 전세보증금은 방패가 아니라 부메랑이 된다. 둘째, 호재보다 현금 흐름 우선. 월순이익 이자 관리비가 안 되면 투자가 아니다. 셋째, 데이터 루틴화 필수. KB 시세국 토부 실거래 HUG 미분양 통계를 매월 1회 스크랩하며 자산 대시보드를 갱신해야 한다. 넷째, 플랜 B. 기준금리 2%포인트, 공실 6개월, 분담금 10% 추가를 가정해도 버틸 유동성을 확보한 뒤 진입하라. 다섯째, 싸다 좋다 착각 금물. 하락장에선 유동성 풍부한 입지일수록 낙폭이 완만하다. 대응 전략으로는 역전세 만기 5개월 전부터 중개망 전세 시세를 주간 단위로 체크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액을 미리 산정할 것. 변동 혼합 고정금리 전환 시뮬레이션으로 3년간 월 상환 최고치를 예측할 것.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면 생활권 인프라 평가 점수 85점 이상 단지만 선택하고 발코니 확장 무료 중도금 무이자 등 실질 혜택을 계약 조건으로 받을 것. 재건축 투자는 예상 분담금 건축비 인상률 10%를 추가 계상해 IRR을 계산할 것. 원정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 지역 자산관리 업체와 연 0.4% 수수료 전속 관리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전 세계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경험했다. 한국 역시 5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고 은행 예금금리는 1%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주식 코인 부동산을 향해 밀물처럼 흘러들어갔다. 특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해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확보가 쉬운 지방광역시로 투자 수요가 확산됐다. 그때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과 호화로운 LCT타워 광고 영상이 SNS를 점령하며 오션뷰 신분 상승이라는 서사가 만들어졌다. 김태훈 부부는 당시 각종 재테크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 세미나 연사는 프로젝터 화면에 해운대 평당 1천만 원 시대, 아직도 안 사면 불효라는 슬라이드를 띄워 청중의 심리를 자극했다. 연사는 평균 층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며 저층이 8억이면 고층은 12억까지 간다. 지금 사면 1년 안에 3억 차익이라고 외쳤고 청중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태우는 세미나 공책 첫 장에 12억 8.6억 3.4억 차익 가능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2023년 1월 미국 연준 긴축 지속 헤드라인이 뜨자 국내 금융시장은 급냉했고 5대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는 7% 선을 찍었다. 언론은 영끌 쪽 비상 역전세 대란이라는 타이틀을 연일 보도했다.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엔 해운대 급급 매물들이 1억 이상 급매 반값 급급이라는 설명이 붙어 잇따라 등록됐다. 김태우는 매일 아침 알람을 해놓은 시세 FC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장에서도 엑셀 창보다 실거래가 차트를 열람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소영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왜 그때 좀 더 조사 안 했을까라고 한숨을 쉬었고 태훈 씨는 그냥 지금 팔고 손실 확정 짓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6억 초반 매물조차 거래가 되지 않아 가격을 내릴수록 문의 전화가 끊겼다. 그 사이 은행은 대출 원리금균 등 상환 방식 전환을 권고하며 매달 추가 상환을 압박했다. 태훈은 개인연금 IRP를 중도 해지하고 장기 펀드를 30% 손실 상태에서 매도해 이자에 보탰다. 2024년 11월 부산시는 2030 해양 엑스포 유치 실패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다. 관광객 수요 감소가 호텔 리테일 업종에 연쇄 타격을 주었고 마린시티 상가 공실률은 30%를 돌파했다. 공실이 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20% 인상되었고 주민들은 SNS 단톡방에서 바다뷰 세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2년 이후 연평균 2.8% 감소하며 지역 상권에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반등 가능성을 제기한다. 해운대 구청 미래전략과장은 2031 신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됐고 G7 요트 대회 유치도 추진 중이라며 프리미엄 입지는 언젠간 회복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융리스크팀장은 실질금리 상승기에는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격 반등이 어렵다며 2026년까지 저점 횡보 후 완만히 회복하는 U자형 장세가 될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재테크 인플루언서 김모 씨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김태훈 부부 사례를 소개하며
레버리지는 시한폭탄이다. 대출 비중 70% 이상 상품은 수익과 상관없이 언젠간 현금 흐름을 고갈시킨다. 통장이 피를 흘리기 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꿈치에서 자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저평가 신축 미분양이라 해도 하락장엔 마피 추가 하락이 가능하니 EPI를 산출해 7% 이상이면 최소 2년 보유를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플래너 정은채 CPA는 김 부부에게 다음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용대출금리 7% 6.2% 재협상, 마통 한도 5천 축소 후 상환 우선순위 최상단 설정, 부산시 전세 안심대출 특약 상품으로 1억 보전액 저금리 전환, 가계지출 점검으로 월 지출 70에서 48만 원 감축, 3년 내 전세금 계약 갭 축소 시 즉시 매도 후 손실 공제 신청, 장단기채 ETF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금리 정점기 현금 흐름 보완. 정 플래너는 손실은 통제 불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며 현금을 지키면 다음 사이클 시기, 장소, 규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씨는 조언을 받아 월간 재무보고서를 엑셀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출 잔액, 이자, 관리비, 전세보증금 변동, 세후 가처분 소득, 주식평가 손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계 CFO 대시보드를 만들었다. 보고서를 보며 그는 숫자를 직시하니 공포가 줄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된다고 말했다. 소영 씨는 동네 청년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회계 교육을 수강하며 가계부를 더 세밀하게 분류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재무회의를 열어 다음 주 목표를 메모했고 작지만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다. 2025년 봄 광안리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가격 차트는 평평했다. 태훈 씨는 노트북으로 6억 2천 금매 글을 등록했고 3억 현금 보유자 우대라는 문구를 붙였다. 문의 전화는 한 달간 2통뿐이었다. 그 사이 부동산 중개사는 5억 9천까지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으나 부부는 결정을 미뤘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동결해서 전향적 완화로 돌아설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반등을 기대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여름 장맛비가 내리던 어느 밤 소영 씨는 창가에서 흐려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린 집이 아닌 경험을 산 거야 라고 속삭였다. 태훈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학비치곤 비싸지만 우린 앞으로 금리, 데이터, 흐름을 무기로 삼을 거야 라고 답했다. 부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데이터 드리번 라이프로 바꿨다. 추가로 부산연구원 부산광역시 인구 이동 패턴 2025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34세 청년층 순유출이 연평균 1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고 그중 60%가 서울 경기권으로 전출했다. 보고서는 일자리의 질, 문화인프라, 교육기회 등 복합 요인이 청년을 끌어당기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가 강화되는 한 지방 주택 수요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자 수요가 많은 고가, 오션뷰 단지의 직접적인 수요 공백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투자유치센터장은 2028 북항 재개발 2단계 완공, 2029 가덕신공항 개항, 해양관광 벨트로 인한 외래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면 오피스, 레지던스, 고급 주거 수요가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분양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 감경 등 규제 풀림이 동반되면 가격 바닥을 통과한 후 V자 반등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망이 엇갈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취할 전략은 결국 리스크 관리다. 세계적 가치 투자자로 널리 알려진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모두가 낙관적일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지레에 쫓겨팔 때 침착하라는 원칙이 통한다. 김 부부는 이 원칙에 따라 2024년 8월부터는 금매 가격을 5억 9천으로 내리는 대신 조건을 걸었다. 계약금 20% 즉시 현금 지급, 세입자 승계, 중도금 이자 부부 부담. 가격 대신 속도를 택한 것이다. 9월 둘째 주 마침내 경남 김해 거주 30대 IT 스타트업 대표가 연락을 해왔다. 부산 진구 사무실로 옮길 계획인데 광안리 오션뷰를 꿈꿔왔다는 그는 가계약금 2천을 바로 입금했다. 열흘 뒤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 6억 원 체결이 등록되었다. 최종 정산 후 김태훈 부부의 실질 손실은 매도, 차손 2억 6천,
4년간 이자 8천, 세금 및 중개수수료 3천을 포함해 총 3억 7천. 그러나 부부는 통장을 보며 홀가분한 웃음을 지었다. 태훈 씨는 퇴직금 대출로 메꿔야 할 구멍을 계산하며 말했다. 손실통보 같지만 사실은 제도약 보고서야. 우린 이제 현금 흐름 플러스부터 시작할 수 있어. 소영 씨는 앞으로는 가계부 마라톤이 아니라 스프린트를 할 거야. 지출을 근육처럼 단련하고 투자를 뇌처럼 업그레이드하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1년간 무차입으로 현금 1,500만 원 비상금을 모으고 직장 IRP를 재가입해 연금 세액 공제 혜택을 복원했다. 2025년 봄 한국은행은 연속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부산 매매 전세 지수는 5개월 연속 보합권을 기록했고 언론은 바닥론 영끌 세대 재진입 같은 제목을 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 부부는 이번엔 침착했다. 그들은 서울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2기 신도시 전세가율 상승 추세, 부동산 금융 PF 부실률 자료, 미국 CPI 둔화 속도 등 거시 변수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며 올 그린 시그널이 시연되기 전까지 본격 매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훈 박소영 부부의 사녀는 숫자와 감정이 엇갈린 긴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데이터와 현금 흐름을 중심에 둔 새로운 투자 철학이 20대 후반의 열정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도 혹시 레버리지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으셨다면 오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러분만의 방패를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평당 백서와 함께 안전망을 넓혀보세요. 평당 백서가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